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 질문 이렇게 하세요. 질문하는 방법도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공부의 방법 또는 성적 향상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선생님께 질문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학생들이 쉬는 시간 10분을 활용해서 질문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선생님들도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가끔 우수한 학생들이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의 질문을 선생님이 답변하기 힘들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선생님들도 단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학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온 학생들은 한국에서 영어를 전공한 선생님보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편한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다 라고 농담 삼아 한문 선생님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한문을 잘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전공한 한문 이상의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우니까요. 국어 선생님이 무조건 답변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상으로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할 때는 1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질문을 문제집이나 아니면 연습장에 기록해서 선생님께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질문을 잘 모르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이거 어디 보자, 그래 여기 앉아봐라 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난해한 문제들은 1, 2분을 지켜보고 또 분석을 해봐도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이 라고 난색을 표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빨리 해주세요, 종쳐요 라고 다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경우 단박에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선생님 옆에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재촉을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따 수업 끝나고 내려오면 안 될까요? 라고 슬쩍 물러나주는 센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나름대로 깊게 생각하고 분석해서 접근한 후에 나중에 대화하듯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치 문책이라도 하듯이 다고치게 되면 그 선생님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선생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센스, 선생님께서 좀 당황해 하시거나 즉석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슬쩍 선생님 제가 바쁜데 이따가 점심시간에 오면 안 될까요? 아니면 2-3시간 후에 오면 안 될까요? 오히려 학생이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오히려 선생님께 제가 문제를 드리고 답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선생님께 드리는 거죠.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제가 질문을 왔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센스를 보여준다면 선생님은 그거 다 아시죠? 이 녀석이 나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구나. 이제 이런 학생은 선생님들께서 깊게 가슴으로 그 학생을 각인시킵니다. 야, 녀석 참 성숙한데?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 즉석에서 답변을 못 해주느냐, 그렇게 실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학생들이 정말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죠.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학생은 다그치고, 그리고 주변의 선생님들은 바라보고, 심지어는 또 중앙에 교감선생님 앉아 계시지 않나요? 그걸 봤을 때 저 선생님 왜 학생의 질문도 못 받아주나? 공부를 저렇게 안 하고 교실 현장에 서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모두 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공부한 과정을 선생님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봤는데 요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최고의 질문 방법 아닐까요?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접근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될 때 그것만 배우러 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이거야 라고 할 때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내가 답까지 내주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힌트 주신 그 부분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1시간 더 집중적으로 풀어보고 안 되면 또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겠죠. 야, 저 녀석은 정말 자기가 안 되는 부분만 질문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대체로 명문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을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선생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몰라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벼랑간에 스스로 터득할 때 있죠. 선생님 됐습니다. 뭐가 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께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무엇이 질문인지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라고 얼른 문제를 들고 되돌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때 선생님들은 꼭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역시 저 녀석은 대단한 놈이야. 질문하러 왔다가 무엇이 어려운지를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 스스로 터득해서 뛰어 올라가서 해결하는 경우, 이런 학생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명문대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예의 있게 하게 되면 인지상정이라고 여러분들의 수행평가에서 혹 부족한 자료를 제출했을 때도 선생님께서는 그래 이 녀석 수업 태도 매우 좋았지? 그리고 성실하게 질문했던 학생이지?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으실까요? 물론 수행평가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실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의 하기보다 교무실에 내려와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지를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